예,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오늘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정당성의 첫 번째 요건인데, 이걸 판단할 때 기업이 한 법인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의 사업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을 경우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한 사업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냐. 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입니다. 판단 기준인 거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냐. 이게 다퉈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다 이뤄놓고 할게요. 어, 이제 이 조선호텔에 이제 부산호텔 사업부가 있고 서울호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호텔은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서울호텔은 지금 적자를 2년 연속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호텔은 적자가 유지가 됐지만 전체 호텔 부분으로 보게 되면, 법인 전체로 보게 되면 영업 흑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텔 사업 부분에 요 객실 정비, 미화, 운전, 기물 세척, 린넨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매출 규모에서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신규 채용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소로텔 사업부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해서 객실 정비, 미화, 운전, 기물 세척, 린넨 이 부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요 이제 직무 부문을 도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12명은 고용 승계를 거부를 하게 되고요. 2010년도에 완전 도급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완전 도급화를 하려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제 희망퇴직을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뭐 위로금 정년 보장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고용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은 전환 배치를 이제 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의를 한 겁니다. 이제 고용 승계를 거부한 이제 2명에 대해서는 전환 배치를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9명은 고용 승계도 거부했고 전환 배치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회사는 아니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하는 건데 이제 안 되겠다. 정리해고를 단행을 한 겁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부 전체를 관장하는 인사 노무부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건 무산이건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그 사실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으면은 정리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을 한 거죠. 긴박성, 전체 호텔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서울 호텔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자, 우리 판례 시각은 뭐 첫 번째로 일반적인 법리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기서 특별히 긴박하다는 얘기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이 경우에 한정이 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봐서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영 합리화 조치설에 따른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서 좀 넓게 인정하고 있죠.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하나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냐, 이 문제예요. 자, 이 판례에서는 만약에 법인 사업 부분이 다른 부분과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재무, 회계도 분리되어 있고 경영 요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당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판단 기준은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일 크죠. 이제 인적, 물적, 장소적인 분리, 그 다음에 재무와 회계의 분리, 경영권의 이제 상이함. 자, 요게 있으면은 분리해서 보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영사유에 대해서 긴박성의 정도를 너무 넓게 하다 보니까 당장 소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장래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합리성이 있는 인원 감축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없는데도 단순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제 정리해고를 단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자, 우리 판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아무리 이게 넓게 그걸 인정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이제 정리해고, 단순한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정리해고, 이거는 긴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긴박성 정도를 합리성 있는 인원 감축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넓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정도의 목적을 위해서 단행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판례가 또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너무 이 정리해고를 손쉽게 남용을 하다 보니까 정리해고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고 너무 쉽게 근로자를 구조조정하게 되는 그런 방안으로서 악용되고 있는 것, 이걸 막기 위한 그런 판례 법리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사업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냐. 두 번째로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